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쇼입니다. 지금이 새벽 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1시네요. 네. 급하게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약을 앞두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84 타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내일과 모레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잠실 르엘도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요. 잠실 르엘이 9평이 안 나옵니다. 74 타입, 그 아래 타입으로만 일반 분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9평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의 장단점을 제가 콕 짚어봤습니다. 모르고 청약하기에는 조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고 청약하시라고 제가 준비한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주제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르엘 다 좋은데 이건 좀 알고 청약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미안 아이파크는 일반 분양 물량의 84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청약하셔야 돼요. 잠실 르엘에는 물론 84제곱미터가 있죠. 근데 조합원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74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84 원하시는 분들은 레미안 아이파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주차 대수가 1.8대가 나옵니다. 넉넉하다는 얘기죠. 지하 4층까지 깊이 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 1, 2층까지 다 채워지고요. 보통 지하 3층, 4층에는 슈퍼카,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잠실 르엘은 지하 3층까지만 파고요. 주차 대수도 1.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일반적인 생활하시면서 느껴지는 편의성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대단지니까요. 다음으로 대형 평수가 레미안 아이파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미크 일대 진주의 대형 평수가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미성과 크로바는 소형 평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대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장점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에서 A 타입만 판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74에는 A 타입과 C 타입이 판상형이 나옵니다. 59 타입이 전체가 다 판상형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단점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가 보통은 요즘 짓는 재건축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집 안에서 배출을 하거나 싱크대 옆에 붙어 있죠. 또는 복도에서 바로 배출할 수 있게끔 층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층까지 내려와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상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엘리베이터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공사비를 800만 원대 후반에서 800만 원대 초반으로 감축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땅 파면서 유물이 나와서 그거 발굴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마룻바닥을 강마루, 그러니까 원목마루로 안 하고 강마루로 했다는 거, 그리고 싱크대도 국산 싱크대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층고도 일반적으로 2.5m, 2.6m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2.4m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층고 치고는 조금 낮다. 낮지 않죠. 그냥 보통이다. 평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에 따라서는 모텔 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세대의 40% 정도가 공원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어디에 걸릴지에 따라서 모텔 뷰 나올 수 있고 공원 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 르엘입니다. 잠실 르엘의 장점은 이제 분양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평당 5,400만 원에 나왔죠. 잠실 르엘은 지금 5,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평당 1, 200만 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나오면 그만큼 이익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또 하나 잠실은 롯데의 텃밭이죠. 그런데 롯데 월드몰과 롯데 관련된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아파트 네이밍으로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가 없었죠. 롯데 캐슬은 또 주상복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잠실에 롯데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놓을 거라서 자존심을 좀 걸고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고급화된 아파트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이유는 많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레미안 아이파크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중간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버려지는 비용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화는 고급화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롯데월드 몰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비 오는 날, 무척 더운 날, 무척 추운 날, 비 맞지 않고 춥거나 덥지 않게 지하로 연결돼서 롯데월드 몰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몰세권, 슬세권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그냥 통로로만 연결이 될지 여기 아케이드가 들어올지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아케이드가 들어온다면 훨씬 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35m나 되는 스카이브리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강뷰에나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35m의 스카이브리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쪽에 카페테리아라든지 또는 조식, 이런 식당, 레스토랑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멋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롯데건설에서 이번에 르엘에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2.6m, 우물천장까지 2.7m가 나오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도 층고가 높으면 조금 커 보이죠. 많이 좁지 않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60평대가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웅장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들 것 같습니다. 필로티도 7m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45, 51, 59 모두 판상형으로 나오는 게 장점입니다. 소형 평수라고 해서 모두 다 타워형, 탑상형이 아니라 구조를 좀 잘 뽑아서 소형 평수들도 판상형이 나오게끔 설계를 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 노리시는 분은 저한테 레미안 아이파크 많이 물어보시던데 르엘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넣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당첨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재 부분을 보시면 원목마루 썼습니다. 강마루 아니죠. 그리고 독일산 싱크대 들어간다고 합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일반 분양 물량에는 84제곱미터가 안 나온다는 거. 조합원들은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소형 평수 중에 이 인근에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지상철하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지상철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그래서 그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세대가 나올 겁니다. 구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지상 지상철이 지나가는 그쪽에 가까운 동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시가 요즘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죠. 닫아놓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마냥 닫아놓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이쪽에 당첨이 안 되길 기도하면서 청약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주차 대수가 1.8대가 레미안 아이파크였는데 르엘은 1.5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습니다. 부족하기보다는 적당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세대수가 1865세대가 나오거든요. 13개 동이 나오는데 이 지역치고는 세대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거죠. 다들 워낙 대단지니까. 그런데 이 1865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 4층까지 파질 않고 지하 3층까지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생활 편의적인 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차 2대씩 3대씩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에 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향 자체가 모텔을 향하는 그런 세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롯데타워 쪽의 뷰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도쿄타워 이런 거 생각하면 근사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레미안 아이파크와 르엘의 공통적인 단점은 지금 이 지역의 초등학교가 초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한 반에 평균 25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문제죠. 또 중학교는 초초과밀 학급이라서 한 반에 35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이 아파트만 계속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학교를 추가해서 짓는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언제쯤 될지 결국 고생하는 거는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르엘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어머 이 사실 나만 모르고 청약했나 봐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고민되세요? 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넣으셔야 됩니다. 예, 어디에 당첨될지 모르고 둘 다 붙는 경우는 없지만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넣으셔서 시세 차익을 제대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완벽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예, 완벽한 동호수는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행운을 믿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른 보시고 청약홈에 잊지 말고 오늘, 내일 꼭 들어가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잠실 르엘 나오면 입지 분석, 역학개세 인연 요거 살펴드리고 또 다른 편으로 자금 마련 플랜 아주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집사쇼 꼭 챙겨서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